패배한 팀의 핵심 공격수가 경기 종료 직후 자기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승리한 상대팀 에이스에게 전력 질주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지난 휴스턴과 로스앤젤레스의 격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스코어보드에는 냉정하게 0대2라는 숫자가 찍혔죠. 휴스턴 입장에서는 완벽한 패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심이 종료 휘슬을 불자마자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를 뒤흔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휴스턴의 간판 스트라이커 기에르미 선수가 자신의 어린 아들과 딸을 양손에 꼭 끼고서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하듯 상대팀 최고의 스타 손흥민에게 달려가는 광경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상황이냐면 보통 패배한 팀 선수들은 라커룸으로 황급히 들어가서 분위기 가라앉히기 바쁜데 이 친구는 오히려 자기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승자에게 달려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팀 동료들과 팬들한테 쏟아질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한 걸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완전 파헤쳐서 여러분한테 술자리에서 썰 푸는 것처럼 편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기에름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친구 절대 허접한 선수 아닙니다. 브라질 리그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중동 리그까지 거친 베테랑이거든요. 엄청난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갖춘 왼쪽 윙포워드 타입의 공격수인데 올 시즌 MLS에 데뷔하자마자 시카고 파이어와의 개막전에서 무려 2골을 장렬시키면서 리그 전체를 깜짝 놀래킨 신이었어요. 그 정도 실력자가 왜 패배한 직후에 상대팀 선수한테 달려갔을까요? 여기에는 기에르미가 십수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기에르미는 일단 팬들한테 사과부터 했어요. 팀의 일원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며 스타디움을 가득 메워주신 팬 여러분의 열정에 보답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고 라커룸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동료들에게도 너무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먼저 드러냈죠. 근데 이어지는 발언이 진짜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오늘 경기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롤모델을 바꾼 적이 없는데 그 유일무이한 롤모델이 바로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기에르미는 자신의 포지션이 왼쪽 윙포워드인데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수년간 왼쪽 윙어로 활약하며 전설적인 커리어를 써내려간 손흥민을 평생의 교과서로 삼아왔던 거예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에서 보여준 모든 경기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왼쪽 터치라인에서 출발해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수비수 서너 명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 유명한 오른발 인사이드 킥으로 골망을 흔드는 장면들을 얼마나 반복 재생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의 오프더볼 무브먼트, 공간 활용 능력, 타이밍 선택, 이 모든 게 제게는 완벽한 바이블이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전 세계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메시나 호날두를 롤모델로 삼을 때 이 브라질 출신 공격수는 오직 손흥민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구축해온 겁니다. 그것도 영상으로만 접하던 우상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설렜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기에르미는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상상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피치 위에서 숨을 쉬고 같은 공을 차고 같은 잔디를 밟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게 제 축구 인생의 최종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선수가 올 시즌 MLS 무대에 입성한 겁니다. 그래서 기에르미는 개막전부터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카고 파이어를 상대로 2골을 폭발시키며 강렬한 데뷔를 장식한 것도 사실은 손흥민과의 맞대결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던 거죠.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 서기 전에 저 역시 이 리그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라는 걸 먼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에게 저 선수 제법 하는데 나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컸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팬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동등한 프로 선수로서 그의 눈에 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입니까? 여러분도 어릴 때 좋아하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실제로 만나면 떨리잖아요? 근데 기에르미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은 필드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상태를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과 직접 부딪혀보니까 기에르미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영상으로 아무리 많이 봐도
실제로 같은 필드에서 맞서는 건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던 거죠. 기에르미는 경기 후 이렇게 토로했어요.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는 손흥민과 실제 필드에서 마주하는 손흥민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잘 넣는 포워드가 아니었어요. 공이 그의 발에 닿기도 전에 이미 두세 수 앞의 상황을 읽고 움직이는 축구 지능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비진 전체를 교란시키는 오프 더 볼 무브먼트는 중계 카메라에 다 담기지도 않아요. 오직 같은 피치에 서 있는 선수들만이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에르미가 말하는 오프 더 볼 무브먼트가 뭔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건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움직임을 말하는 건데 일반 팬들은 공을 가진 선수만 보거든요. 근데 진짜 축구 고수들은 공 없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실력을 결정합니다. 손흥민은 이 부분에서 세계 최정상급이에요.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어당겨서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반대로 수비수가 방심하는 순간 빈 공간으로 침투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정말 예술적이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영상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 같은 필드에 있으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기에르미는 계속 말했어요. 그의 공간 지각 능력은 마치 필드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디로 달려야 수비수가 반응하지 못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오른발 슈팅은 실제로 보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공을 때리는 순간의 타이밍과 정확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우리 골키퍼가 손 하나 까딱 못하고 그냥 바라만 봤을 정도니까요. 경기 중에는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어요. 휴스턴의 수비수 2명이 손흥민을 막으려다가 과도한 파울로 퇴장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일부 휴스턴 팬들은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기에르미의 반응은 달랐어요. 동료들이 퇴장당한 건 팀 입장에서 정말 뼈아픈 일이지만 솔직히 판정은 명백했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막으려면 거친 몸싸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MLS가 진정으로 세계적인 리그로 도약하려면 손흥민처럼 리그 전체를 상징하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폭력적인 파울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건강하게 뛰어야 우리 리그의 수준도 함께 상승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프로의 마인드 아니에요? 자기 팀이 수적 열세에 빠졌는데도 리그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손흥민 같은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대 선수를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대한 애정과 통찰력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로 넘어갈게요. 바로 경기 전에 있었던 약속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에르미는 경기 시작 전 워밍업 시간에 엄청난 용기를 내서 손흥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었어요. 아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겠죠? 평생의 우상을 눈앞에 두고 말을 거는 건데요. 경기가 끝나고 시간이 되신다면 제 아이들과 잠깐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선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을 한 거예요. 손흥민의 반응이 또 대단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물론이죠.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 끝나고 봬요. 라고 흔쾌히 승낙한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아시겠죠? 곧 경쟁해야 할 상대팀 선수의 부탁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의 스포츠맨십이에요. 기에르미는 그 약속을 받고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다고 해요.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경기 끝나면 손흥민 선수님이 만나주신대 라고 신나게 이야기했죠. 아이들 표정이 얼마나 환하게 빛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경기가 진행되면서 기에르미의 가슴은 점점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도중 아킬레스건 부근의 통증을 느끼며 불편한 기색을 보인 거예요. 축구 선수들에게 아킬레스건 부상은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자칫하면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부위입니다. 기에르미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저 정도 통증이면 경기 끝나자마자 곧장 치료실로 직행해야 할 텐데. 아까 한 약속은 지키기 어렵겠구나.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손흥민 선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경기는 0대2로 휴스턴의 완패로 끝났습니다. 라커룸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겠죠. 팀 동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패배의 아픔을 사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보통 선수들은 빨리 샤워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데
기에르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필드로 다시 나왔어요. 아마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혹시 모르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이 진짜 레전드예요. 기에르미가 조심스럽게 손흥민을 찾으며 필드를 둘러보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분명 통증이 심했을 텐데도 손흥민 선수는 치료실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기에르미와 그의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경기 전 워밍업 시간에 나눴던 그 짧은 약속을 단 1초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기에르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어요. 저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상 때문에 고통스러울 텐데도 제 아이들을 위해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주고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아, 이게 진짜 월드클래스의 품격이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실력만 뛰어난 선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까지 누군가의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해주는 선수는 정말 드물거든요. 손흥민은 기에르미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몸을 낮게 숙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 너희가 축구 좋아하는구나? 오늘 경기 재밌게 봤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준 거죠. 긴장해서 얼어붙은 채 입도 뻥긋 못하던 아이들이 손흥민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꼭 안아주며 격려의 말을 건넸고 정성스럽게 사진 촬영에 응했습니다. 너희 아빠 정말 멋진 선수야. 오늘 경기에서 좋은 움직임 많이 보였어. 계속 열심히 해. 응원할게. 이런 식으로 기에르미에 대한 존중까지 함께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은 상대팀 선수를 향해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예의상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로 기에르미의 플레이를 세밀하게 관찰했고 그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뜻이거든요. 손흥민은 경기 중에도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분석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을 발휘한 겁니다. 기에르미는 이 순간을 떠올리며 목이 메었어요.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팀 선수의 가족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월드클래스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 실력은 기본이고 경기장 밖에서의 인격까지 완벽한 선수. 그게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오늘 경기 결과는 0대2로 우리 팀이 졌습니다. 팀의 일원으로서 이 패배는 분명히 뼈아픕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경험이 제 축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스코어보드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 스포츠맨십,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 이 모든 게 제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진짜 목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에르미의 아들은 그날 찍은 사진을 자기 방 책상 바로 앞에 붙여놨다고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빠, 나도 커서 손흥민 선수님처럼 멋진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기에르미는 눈물이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진 한 장이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알기 때문이죠. 기에르미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걸어온 길을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의 실력은 물론이고 그의 인성과 태도까지 모두 배우고 싶어요. 저 또한 이 리그에서 그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맞붙게 되면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경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저를 롤모델로 삼는 후배, 선수들에게 손흥민 선수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 따뜻한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손흥민의 파급력이에요. 단순히 골을 잘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리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대 선수들의 인생에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손흥민이 MLS로 이적한 게 단순히 한 명의 스타 영입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수준과 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겁니다. 손흥민 효과는 경기장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티켓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시청률도 급상승했으며 유소년 축구 교실 신청자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아시안계 미국인 아이들이 축구를 시작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비슷하게 생긴 선수가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심지어 MLS 전체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유럽과 남미의 유명 선수들이 MLS를 이제 단순한 은퇴 리그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선택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손흥민이라는 프리미어리그 레전드가 전성기에 이 리그를 선택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상징성을 갖는지 아시겠어요? 손흥민의 인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토트넘 시절부터 수많은 미담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상대팀 선수가 부상당하면 경기 중에도 먼저 다가가서 걱정해주고 볼보이들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고 팬들이 요청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인과 사진을 거절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죠. 심지어 토트넘 유소년 팀 아이들이 손흥민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항상 먼저 인사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이라고 밝힌 인터뷰도 있었어요. 이런 일관된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의 교육 철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손 감독님은 아들에게 축구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됨과 예의범절을 먼저 가르쳤거든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성이 나쁘면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없다. 경기장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승리를 추구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가르침이 손흥민의 DNA에 새겨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아시아 선수가 됐고 토트넘 팬들은 물론이고 상대팀 팬들까지도 그를 사랑하는 희귀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퇴장을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그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증명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격렬하고 거친 리그인데 그 리그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단 한 번의 퇴장도 없었다는 건 정말 믿기 힘든 기록이거든요. 손흥민이 MLS로 이적한 이유도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계약 조건도 좋았겠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도전과 리그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더 컸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도 열심이라고 해요.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 아니에요? 기에르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됐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냥 골을 많이 넣고 유명해지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롤모델로 삼는 후배들이 생긴다면 제가 손흥민 선수한테 받은 감동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레전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휴스턴의 다른 선수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손흥민을 다시 보게 됐다고 해요. 팀 미팅에서 한 선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패배한 건 아쉽지만 저런 선수와 같은 리그에서 뛸 수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손흥민을 보면서 우리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손흥민 효과예요. 상대팀 선수들까지도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MLS 커미셔너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논평을 냈어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 리그에 가져다준 가치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의 플레이는 물론이고 경기장 밖에서 보여주는 모범적인 태도가 리그 전체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야말로 진정한 앰베서더라고 생각합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세계 각국의 축구 미디어들도 이 장면을 대서특필했어요. 영국의 유명 축구 매체는 손흥민의 클래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MLS로 넘어와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진가는 골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에 있다고 평가했고 스페인 언론은 동양에서 온 젠틀맨이 미국 축구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일본 언론조차도 손흥민의 품격은 국적을 초월한다. 아시아 축구의 자랑이라고 극찬했고 중국 언론은 이것이 진정한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중동과 아프리카 언론들까지도 이 훈훈한 스토리를 앞다투어 보도했거든요. 손흥민의 에이전트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과 일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부상으로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이런 선수는 정말 드뭅니다. 로스앤젤레스 구단 관계자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손흥민 영입은 우리 구단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경기력도 훌륭하지만 그가 팀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거든요. 팀 내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을 보면서 진정한 프로가 뭔지 배우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동료 선수들도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훈련장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도 후배들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경기 전 미팅에서도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줘요. 이런 리더가 있으니까 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